여러분, 오늘 동사편 강의할 차례인데요. 도저히 10분 안팎으로는 동사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짧게 해도 20분 전으로 더 이상은 짧게 안 되네요. 그리고 중간을 나누려고 그랬더니 나누지지도 않아요. 나누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6강 동사편 길다고 생각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학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스티브의 사이다 영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븐 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자를 쓰고 젊어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강의, 오늘도 강의 재밌게 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강 동사는 변한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동사는 변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는 변한다, 동사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어의 3대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영어의 3대 법칙이 뭔지, 명사는 늘어난다, 동사는 변한다, 그리고 부사는 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는 늘어나고 늘어나는 법칙 앞에서 뒤에서 빰빰빰 배웠습니다. 오늘은 동사는 변한다, 이 강의에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사는 붙는 강의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언어의 동사는 변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동사 변화 또는 동사 활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면서 동사 변화 또는 동사 활용이란 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어의 동사 변화는 한국말에 비해서 정말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 자, 한국말은 동사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어가 역사가 긴 언어일수록 동사가 변화가 되게 다양하고 그 동사가 표출하고자 하는 어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변화해요. 즉,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 수많은 동사의 변화를 다 못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나 밥 먹는다, 먹었다, 먹을 거야, 약간 시제 정도만 변화시키지, 난 먹고 싶어요, 먹을 듯 해요, 먹는 듯 마는 둥 합니다, 또는 먹을까, 이런 식으로 그 변화하는 걸 말하는데, 영어는 수, 태, 시제,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감 정도, 이 정도만 변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어감을 변화시키는 조동사,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어감을 변화시키는 조동사의 종사 변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문법의 토대를 둔 그냥 수학적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동사는 무슨 성질이 있다? 변하는 성질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변한다? 수, 태, 시제. 다시 할게요. 동사는 무슨 성질이 있다? 그렇죠. 변하는 성질이 있다. 동사는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한다? 수, 태, 시제. 일단 기억해 두세요. 동사는 수, 태, 시제.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 태, 시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수는 우리가 보통 numbers, 좀 이따 얘기했지만 단수 복수, 그 다음에 태, 능동수동, 그리고 voice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제, tense인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영어에는 12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를 말하는 건데요. auxiliary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auxiliary verbs 그러면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와줄 조자, 동사를 도와주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동사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동사의 역할이 뭐냐면, 첫째,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뉘앙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자면 그냥 기본 조동사 do를 쓰면 I do
go. 그럼 do를 이제 너무 기본에 이렇게 현대형에 있어서 생략하죠. 그럼 I go가 돼요. 그럼 I go. 그럼 아무 뉘앙스 없이 그냥 나는 간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do라는 조동사 대신에 I와 go 사이에 can 쓰면 I can go, will을 쓰면 I will go, may 쓰면 I may go, 그 다음에 뭐 should를 쓰면 I should go.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바뀌어져. 그냥 I do go에서 do 생략하고 나는 간다지만 I can go 그러면 갈 수 있어. 약간의 능력의 뉘앙스. I may go 갈 듯 해. 약간 불확실성의 뉘앙스. I should go 가야만 해. 약간의 의무. 즉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가 원래 동사 앞에 붙어서 이 동사의 뉘앙스와 어감을 결정하는 역할이 조동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조동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앞에 조동사 더하기 not이 붙죠. 붙어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즉 I do go에서 not이 붙죠. I do not go 줄여서 I don't go, I cannot go, I can't go, I should not go, I shouldn't go.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꾸로 가면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I do go, do I go, I can go, can I go, 즉 I should go, should I go, 즉 거꾸로 가면 조동사가 앞으로 와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동사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뉘앙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수태, 시제. 그리고 뉘앙스 동사, 조동사 이야기는 살짝 빼놓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는 수태, 시제로 변한다. 다시 동사는 수태, 시제로 변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동사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원형 동사 또는 뭐 동사 원형 또는 기본 동사 또는 본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original verbs 또는 regular verbs라고 부르며 원형 동사가 있고, 왜 우리가 원형 동사라는 말을 맨날 영어 공부할 때 배우냐면 원형이 있다는 것은 변형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형 동사를 먼저 익히고 그 원형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익히면 동사 변화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뭐에 따라서 수, 태, 시제 그리고 뉘앙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익, 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학 시험에서 동사 변화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수, 태, 시제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조동사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can이 들어갑니까? do가 들어갑니까? will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시제 말고는 can과 do와 will의 뉘앙스를 구분하는 문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의미상 나는 간다, 난 갈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답을 찾을 수 없게 해요. 어감의 차이를 물으시면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소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어학시험 문제에서는 조동사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조동사가 시제를 결정할 때는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항상 순서는 수태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먼저 결정이 되니까 초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태입니다. 주어에 따라서 능동 수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수 그리고 태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주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동사의 행위를 정하는 시간의 개념, 즉 시간부사, 시간부사구, 시간부사절에 따라서 시제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와 태가 먼저고 시제는 마지막입니다. 자, 수일치부터 볼게요. 주어의 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집니다. 이건 한국말하고 차이점이에요. 한국말은 주어가 1인칭이건 2인칭이건 3인칭이건 또는 단수건 복수건 간에 그거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동사는 변하지 않는 대신 한국말에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너를, 너는 해서 은는, 이가, 을을 어조사가 변하는 건데요. 주격 어조사나 목적격 어조사가. 근데 영어는 주격 어조사, 목적격 어조사가 없어요. 그게 영어가 또 쉬운 거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영어가 어려운 건 뭐냐면 주어의 수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한다. 이게 한국말하고의 괴리감 차이점입니다. 그래도 영어가 좀 편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유러피안들이 쓰는 라틴 어족의 언어들 중에서 남성에 따라서 여성에 따라서 바뀌는 언어들도 있어요. 성의 차이들. 영어는 근데 성, 젠더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거나 젠더에 따른 명사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와
동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주어의 수에 따라서 구별되어 쓰이는 동사들인데요. 단수 주어. 예를 들어서 뭐 I 그리고 he, she 그리고 어나 on 부정관사 어나 on이 붙어서 하나짜리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동사는 아시다시피 3인칭 단수 s를 붙이는 거고요. 다음에 얘기했지만 그 동사의 3인칭 단수 s나 es를 붙이는 거는 앞에 does라는 조동사가 생략되면서 does에서 do 날라가고 es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번 조동사 편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does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has 그리고 is, was. 그래서 단수 주어일 때 동사는 동사 현재형일 때 3인칭 단수 s를 붙이거나 does라는 조동사를 쓰거나 has나 is나 was고 다른 조동사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will, would, must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복수 주어일 때 동사는 BVR, regular verb예요. 원형 동사.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수많은 한국 분들이 말을 할 때 동사의 s를, 삼인칭 단수 s를 안 붙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실제로 회화를 할 때는 글을 쓸 때 이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es하고 do의 차이겠죠. has하고 have의 차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 대신에 are 그리고 was 대신에 were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만 이거 외에 다른 조동사들은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모양은 똑같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3인칭 동사 단수 s를 붙이거나 does, has, is, was. 복수 주어일 때는 원형 동사를 쓰거나 do, have, are, were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동사나 비동사는 주어의 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일치를 단수 복수니까 number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영어 문법책 저자들이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이 일치란 말을 썼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그 용어 자체에 약간 모순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치라는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수의 일치 그러면 뭐 같다 이런 느낌이 나요. 일치. 그다음에 시제 일치 그러면 시제가 같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영어 영문법의 용어를 보면 agreeme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수의 일치는 number agreement, 능동수동 태의 일치라는 거는 voice agreement, 그리고 시제의 일치는 tense agreement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agreement는 일치, 같다란 말이 아니라 합의, 동의, 약속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가 단수일 때는 영어권 사람들이 is, was, has, does를 쓰기로 한다라는 약속, 즉 agreement예요. 그리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원형을 쓰거나 do, have, are, were를 쓰기로 하자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동안에 일치란 말이 나오면 일치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의 약속된 법칙이구나. 그래서 문법이 되는구나 라고 agreement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영어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의 일치인데요. 태를 우리가 voice라고 부르는데 목소리란 뜻이 아니라 능동태, 수동태 형태를 말합니다. 역시 agreement. 그러면 합의, 동의가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정말 한국 분들이 영어 하실 때 힘들어하는 거고 특히나 수동태는 한국말에 없어요. 이게 한국말 있기는 있는데 잘 안 써져. 그래서 한국 분들이 수동태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수동태 특집을 또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능동태냐 수동태냐 즉 동사의 형태가 능동형 동사냐 수동형 동사를 역시 결정하는 것은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수의 일치와 태의 일치는 누가 결정한다? 주어.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 수의 일치, 태일치라 부르는 겁니다. 즉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직접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니까 능동태. 만약에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받을 때, 그래서 한자로 받을 수, 그래서 받는다고 수동태라고 부르면 됩니다. 영어로는 내가 하니까 active voice, 그리고 수동은 내가 받는 거니까 passive voic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왜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반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떼루라 그러고 그걸 영어로 passive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받는 겁니다. 공격을 받는 거고
동사의 행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서 먹으면 먹는 건 능동이고요. 아, 난 먹기 싫은데 강제로 막 떠먹여줘. 뭔가 이렇게 남이 나한테 시켜 행위를. 그럼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내가 물건을 줘. 그럼 give가 능동이 되는 거고 내가 받아요. I was given 하면 I am given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의 숫자는 그냥 받는 거, 받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부터 볼게요. 능동의 형태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동사, 기본형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까 배웠던 3인칭 단수 s를 붙이거나 아니면 기본 조동사를 쓰거나 비동사를 쓸 때는 진행형일 경우에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도 am, is, was, were, can be, could be, maybe, might be, shall be, should be, would be, will be, have been, has been, had been 이게 전부 다 비동사죠. 다시 비동사는 am, is, was, were만 있는 게 아니라 조동사 뒤에 원형 동사 be를 붙여서 will be, would be, can be, could be, maybe, might be, shall be, should be, must be 전부 다 얘도 비동사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어 완료형에 has been, have been, had been까지도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오게 되면 뒤에 분사, 현재 분사, ing가 와서 진행 시제를 만드는 능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수동태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모든 비동사 더하기 pp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수동태 형태는 뭐밖에 없다고요? 비동사 더하기 pp 그래서 is 뒤에 pp, are pp, 그 다음에 were pp, have been pp, has been pp, will be pp, would be pp, could be pp, can be pp, must be pp. 그래서 비동사 뒤에 분사 pp가 오는 거를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제로 넘어왔어요. 동사는 뭐뭐로 변한다? 수태, 시제. 다시 수태, 시제. 수와 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되고 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시됩니다. 그 다음 시제인데요. 시제는 tense, 시제죠. 12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agreement. 그러면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고 어떤 때는 어떤 시제를 쓰고 이럴 때는 어떤 시제를 쓴다라는 약속인데요. 주어의 행위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데 앞으로 먹을 거냐? 지금 먹고 있느냐? 안 그러면 먹어왔느냐? 그럼 어제 먹었느냐? 지난주에 먹었느냐? 안 그러면 10분째 먹고 있느냐? 이걸 지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어가 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서 동사는 12가지 시제로 결정되는데요. 12가지가 뭐냐면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진행. 즉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진행 시제 또 3가지. 그 다음에 완료 시제 3가지.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3가지입니다. 이게 합이 총 합쳐서 12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스티브, 실제 생활 영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제는 뭔가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현재형 그래요. 물론 현재형도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거. 실제로 하루를 살면서 제가 영어를 쓰면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제는 사실은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현재 완료 만드는 방법은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외우고는 계신데 실제 have pp 완료형을 잘 안 써요. 스티브 제가 그리고 실제 원어민들 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have pp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have 발음을 안 해요. I have보다는 그래서 I have gone 하면 I've gone, I've 그리고 should have pp 전부 다 완료 시제죠. 그래서 어쨌든 완료 시제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특집은 또 다음번에 제가 짤강으로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2시제의 동사 변화가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냐? 수와 태는 주어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제는 주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예를 들어 스티브인데 스티브가 가르친다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데 이게 teaches, taught, is teaching, was teaching, has taught, has been teaching, will teach, will be teaching. 즉 동사 시제를 제가 지금 바꿨는데 주어 스티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뭐가 결정하느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결정한다고? 시제는 시간부사, 시간부사구, 시간부사절. 이 왜 이름이 3개냐면 한 단어짜리 시간을 결정하는 부사 또는 약간 덩어리가 돼서
부사구가 돼서 시제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절 모양, 즉 문장 모양이 돼서 결정하는 거. 예문 들으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Yesterday, tomorrow, now 이런 거 그냥 시간 무사예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2 days ago 또는 for 3 years at 7 p.m. on Monday, in July, in spring 이런 거 하면 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면 when I was young, since I was young 또는 예를 들어서 while Steve is teaching TOEIC 그러면 이런 게 전부 다 절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결정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 절이 뭘 결정한다? 시제의 결정 단서이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머릿속에 그 행위를 결정했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시제를 결정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전부 다 과거나 과거 진행 이야기하면 되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일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will. 근데 내일인데 거의 정해진 계획이에요. 그러면 be going to라는 미래를 쓰면 될 것이고 또 현재 시점에서 과거는 기간 동안에 쭉 해오던 거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제를 결정하는 단서는 전부 다 시간 무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 즐거우셨습니까? 총복습하겠습니다. 동사는 무슨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변합니다. 명사는 늘어나고 동사는 변합니다. 자, 주어에 따라서 수태가 변하고요. 동사의 시제는 그 행위를 하는 명확한 시간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있을 때 바뀌고요. 조동사는 그 뉘앙스에 따라서 동사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제가 차후에 강의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는 수태 시제, 다시 모든 동사는 수태 시제로 변한다. 까지가 오늘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동사 활용과 변화를 가지고 실제 영작과 회화를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remind you one more time that if you are subscribing to my channel, you have to watch my lecture series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제 동영상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중간중간 말고 1강부터 순서대로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1강부터 순서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차후에 또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쉽고 재미있는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영어 맛집 그리고 여러분의 전 국민이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스티브는 달려가겠습니다. 영어의 진심인 남자 스티브 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